MC가 말했어요. 이 얘기는 이 앞에 계시는 김순자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뒤 자신이 거기서 살았죠. 그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술렁였어요. 수백 명의 관객들이 웅성거렸죠. 어머, 어떡해.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밝은 조명 아래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인생의 모든 진실이 공개되고 있었죠. 그 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제 집 거실 소파에서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8살이에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특별한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손자 하나 키우며 살았죠. 제 손자 이름은 현우예요. 2살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저는 그 아이를 강아지라고 불렀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저희 둘뿐이었어요. 낡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방문이 있었어요. 처음엔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제 자리가 점점 좁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완전히 낯선 곳에서 눈을 떴어요. 요양원이었죠. 손자는 멀리 군대에 있었어요. 연락도 할 수 없는 곳에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창가에 앉아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찍었대요. 인터넷에 올라갔고 갑자기 세상이 저를 알게 됐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그리고 세상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모든 게 어떻게 바뀔지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정말 뻥 뚫리실 거예요. 약속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순자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좁았어요.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집이었어요. 30년을 산 집이었거든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두부 한 모, 파 한 줌, 애호박 반쪽.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할머니는 도마 위에 팔을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했죠. 톡톡톡. 경쾌한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별은 눈물의 열매. 작은 목소리였지만 애절했어요. 할머니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청소할 때도 늘 노래가 함께했죠.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아늑했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강아지야, 일어나라. 할머니는 작은 방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에는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21살 박현우였죠. 할머니. 5시예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아침 먹고 출근해야 할 거 아니냐. 현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머리가 산발이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우리 강아지 잘 잤니? 네, 할머니. 할머니는요? 할미는 늘 잘 잔다. 걱정 마라.
둘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 소박한 아침이었죠.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최고예요. 현우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죠. 그래, 많이 먹어라. 일하면 힘들 텐데. 현우는 작년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힘든 일이었지만 할머니와 둘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그들은 얼마 전 자격이 끊겼어요. 현우 아버지 때문이었죠. 서류상 문제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현우가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치킨 사올게요. 에이, 그런 거 사올 필요 없어. 돈 아껴야지. 가끔은 먹어야죠. 할머니도 좋아하시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현우는 할머니의 그런 표정을 좋아했어요. 밥을 다 먹고 현우는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그릇을 낚아챘죠. 할미가 할게. 너는 준비해라. 할머니, 어서 가. 늦으면 안 되잖니.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낡은 청바지에 후드티. 평범한 차림이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며 또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님 떠난 빈자리에 남은 건 눈물뿐. 현우는 그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노래는 정말 좋았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우리 강아지. 현우는 할머니 볼에 뽀뽀를 했어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휘저었죠. 에이, 큰 놈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죠. 설거지를 마치고 할머니는 거실로 나왔어요. 작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 강아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현우는 할머니에게 전부였어요. 부모가 이혼한 후 2살 때부터 키운 아이였죠. 남편과 함께 애지중지 키웠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그 일이 있은 후로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혹시 현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늘 불안했죠. 하지만 낮에는 괜찮았어요. 현우가 있으니까요. 둘이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할머니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걸레질을 하며 또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사랑 앞에 나타난. 오전 10시쯤 할머니는 작은 텃밭으로 나갔어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상추, 고추, 파. 소소하게 키우고 있었어요. 요놈들 잘 자랐네. 할머니는 물을 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면 현우가 맛있게 먹었거든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할머니는 다시 TV를 봤어요.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따라 불렀어요. 목포의 눈물, 목포의 설움. 할머니의 목소리는 구슬펐어요. 세월의 무게가 담긴 목소리였죠.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살아온 이야기가 묻어 있었거든요. 오후 2시 현우가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편했어요. 현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어요. 자, 마셔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현우는 보리차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시원했어요. 할머니, 오늘 편의점에 새로 들어온 아주머니가 할머니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할머니랑 산다고 했더니 효자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에이,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죠. 할머니, 저 오늘 사장님한테 이번 주 급여 미리 받았어요. 이거요. 현우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었죠.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아니야. 너 쓸 거 써라. 할머니, 저는 필요한 거 없어요. 할머니가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고맙다. 우리 강아지. 두 사람은 저녁까지 함께 TV를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녁 6시 현우는 약속대로 치킨을 시켰어요. 배달이 오자 둘은 작은 상을 차렸죠. 자, 할머니. 드세요. 그래, 우리 강아지도 많이 먹어라. 치킨은 바삭했어요. 맛있었죠. 할머니는 한 조각 먹고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네. 그죠? 할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저녁을 먹고 둘은 또 TV를 봤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할머니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했어요. 현우도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봤죠. 할머니, 저 곧 군대 가야 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죠. 그래, 알고 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곧 통지서 올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군대, 우리 강아지가. 하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어요. 현우가 걱정할까 봐요. 그래, 가야지. 건강하게 다녀와야 한다. 할머니, 제가 없는 동안 할미는 괜찮다. 걱정 마라. 할머니는 현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밤 10시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할머니도 방으로 들어갔죠. 이불 속에 누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강아지 군대 간다. 나 혼자 괜찮을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하지만 곧 눈을 감았죠. 괜찮아. 금방 올 거야. 집은 조용했어요. 밤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죠.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왔어요. 현우는 편의점에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죠. 하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왼쪽 위에는 병무청 마크가 찍혀 있었고요. 현우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드디어 왔구나.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왔니? 힘들었지? 할머니, 이거. 현우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봉투를 받아들었죠. 병무청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입대 통지서구나. 네.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현우가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를 꺼내 펼쳤죠. 입영일자. 다음 달 15일이네요. 한 달 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 너무 빨랐어요. 할머니, 괜찮으시죠? 그럼 괜찮고 말고. 가야지. 건강하게 다녀와라.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벌써 붉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할머니,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셨죠. 그 후로 할머니는 혼자가 됐어요. 그리고 현우도 매일 밤 불안했어요. 만약에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결심했어요. 아버지한테 연락해야겠다. 아버지, 몇 년 만에 연락하는 거였어요. 현우와 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혼 후로 아버지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한테도 현우한테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전화번호부에서 아버지를 찾았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어요.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여보세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저 현우예요. 현우? 왜? 아버지,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 입대 통지서 받았어? 네. 다음 달 15일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군대 가는 동안만이라도 할머니 좀 봐주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할머니 혼자 두고 가면 너무 걱정돼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혼자 계시다가 그러신 거잖아요. 제발요,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어. 정말요? 걱정 마라. 내가 어머니 모실게.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입대 날짜 되면 연락해. 뚝. 전화가 끊겼어요.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현우는 편의점을 그만뒀고 할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었죠. 할머니는 현우를 보며 자꾸만 눈물을 훔쳤어요. 강아지야, 군대 가서 아프지 마라. 밥 잘 챙겨 먹고.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미가 편지 쓸게. 많이 쓸게. 할머니 편지 받으면 정말 힘날 것 같아요. 입대 전날 밤 할머니는 현우 방에 들어갔어요. 현우는 짐을 싸고 있었죠. 강아지야. 네, 할머니. 할미가. 미안하다. 왜요? 할머니가 왜 미안해요? 할미가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머니랑 살아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예요. 현우는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는 현우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죠.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그날 밤 둘 다 잠을 설쳤어요. 입대일 아침이 밝았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강아지야,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네, 할머니. 현우는 방에서 나왔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죠. 낯선 모습이었어요. 둘은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말없이 조용히.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밥그릇에 눈물이 떨어졌죠.
시간이 됐어요. 현우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어요. 할머니, 저 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현우는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죠. 할머니, 사랑해요. 금방 올게요. 강아지야. 우리 강아지.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할머니는 현우 손을 꽉 잡고 있었죠. 놓고 싶지 않았어요. 버스가 왔어요. 할머니, 이제 타야 해요. 그래. 몸 조심해라. 다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꼭이요. 아버지가 잘 모실 거예요. 현우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봤죠. 할머니는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현우는 창문에 손을 대고 끝까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죠. 강아지야.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너무 조용했어요. 현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문을 열었죠. 어머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죠.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누구냐? 어머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제 여자친구 지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들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비켜섰죠. 그래, 들어와라.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자는 집 안을 둘러보며 코를 찡긋했어요. 낡고 좁았거든요. 어머니, 우리 당분간 여기서 같이 살 거예요. 뭐? 현우 없는 동안 어머니 모시려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산다고? 지영이랑 제 방은 현우 방 쓸게요. 어머니는 원래 방 쓰시면 되고요. 그래. 아들과 여자는 짐을 들고 현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모시러 온 거잖아.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녁 무렵 아들과 여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밥 지으려고. 아, 저희는 밖에서 먹고 올게요. 어머니는 드세요. 그래. 두 사람은 외출복을 입고 나갔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죠. 부엌에 서서 할머니는 냄비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현우, 우리 강아지, 잘 있니? 밥을 혼자 먹는 건 너무 외로웠어요. 현우 자리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밤 10시쯤 아들과 여자가 돌아왔어요. 웃으면서 떠들며 들어왔죠. 오빠, 진짜 재밌었어. 그치? 다음에 또 가자.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죠. 문틈으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뭔가 이상한데 가슴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가을비였죠.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강아지야.
비 맞지 마라. 감기 걸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베개가 젖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설쳤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낯선 기운들, 모든 게 불편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을 준비하려고요. 하지만 부엌 문을 여는 순간 멈칫했죠. 싱크대 위에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어젯밤에 아들과 지영이가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그릇을 그대로 놔둔 거였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도 끓였죠. 아들과 지영이 아침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전 10시가 되어도 둘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혼자 아침을 먹었죠. 텅 빈 식탁. 현우가 없으니 더 외로웠어요. 오전 11시쯤 지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산발이었고 잠옷 차림이었죠. 아, 배고파. 지영이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두리번거리다가 말했죠. 할머니, 뭐 먹을 거 없어요? 아침 지어놨는데. 먹을래요? 아침요? 전 아침 안 먹어요. 빵이나 우유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에이, 그럼 배달시켜야겠네. 지영이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주문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오쯤 아들이 일어났어요. 늦잠을 잔 거였죠. 어머니, 밥 있어요? 그래, 먹어라. 아, 근데 국은 다시 데워주세요. 식었잖아요. 할머니는 국을 다시 데웠어요. 아들은 밥을 먹으며 휴대폰만 봤죠. 할머니한테 말 한마디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그릇을 싱크대에 그대로 놔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또 설거지를 했죠. 뭔가 이상한데.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할머니가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지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이거 보고 계셨어요? 응, 이거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아, 근데 저 드라마 봐야 하는데. 채널 좀 바꿔도 될까요? 그래. 할머니는 리모컨을 내밀었어요. 지영이는 채널을 돌렸죠. 할머니가 보던 프로그램은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3주째 되던 날 할머니는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갔어요. 뒷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이었죠. 상추가 잘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물을 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요놈들 잘 자라라. 우리 강아지 오면 이걸로 상추쌈 해줘야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아들이었어요. 아, 물 주고 있어.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왜? 지영이가 벌레 나온다고 싫어해요. 텃밭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키우는 건데. 어머니, 지영이가 불편해하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내 텃밭을 없애라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어젯밤 그릇들이 또 쌓여 있었거든요. 찰랑찰랑. 물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할머니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영이었어요. 할머니, 지금 몇 시예요? 새벽 5시. 설거지 소리 때문에 잠 깼잖아요. 조금만 조용히 하시면 안 돼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할머니는 움찔했죠. 미안해요. 진짜 아침부터. 지영이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떨었어요. 내가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며칠 후 할머니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을 쓸고 있었죠.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왜 요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냄새? 네, 청소를 좀 더 자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가 예민해서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매일 청소하는데 그래도 더 신경 써주세요. 지영이가 불편해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빗자루를 꽉 쥐었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죠. 그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는 우편함을 열고 편지를 꺼냈어요. 군대 소인이 찍힌 편지였죠. 현우한테서 온 거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어요. 할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훈련 열심히 받고 있어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목소리도 듣고 싶고, 할머니 밥도 먹고 싶어요. 훈련소는 추워요. 할머니는 감기 조심하세요. 아버지가 잘 모셔드리고 계시죠? 편하게 지내세요. 휴가 나오면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강아지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죠. 강아지야.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소중하게요.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강아지 할미도 잘 지낸다. 걱정 마라. 내 아버지가 잘 모셔주고 있어.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고 밥 잘 챙겨 먹어라. 할미가 보고 싶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라. 얼른 나와서 할미 밥 해주고 싶다.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할머니는 거짓말을 썼어요. 아들이 잘 모셔준다고. 자기가 괜찮다고. 현우가 걱정할까 봐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할머니는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어요. 1달 반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집안에서 숨죽이며 살았죠. 아들과 지영이 눈치를 보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TV도 거의 보지 못했죠. 지영이가 채널을 차지했거든요. 텃밭은 결국 없어졌어요. 아들이 어느 날 다 뽑아버렸거든요. 할머니는 울면서 바라만 봤어요. 내 상추, 내 고추. 할머니는 점점 자기 방에만 있었어요. 나오지 않았죠. 2달째 되던 날 아들이 할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할머니는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아들과 지영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결심한 듯 했죠. 요양원이 훨씬 좋대요. 요양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간호사들도 있고 식사도 제공되고요.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난 여기가 좋은데. 어머니, 솔직히 여기서 같이 사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영이도 힘들어하고. 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오해는 마세요. 그냥 서로를 위해서요. 요양원이 할머니한테도 더 좋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우는 우리 강아지는 알아? 제가 연락할게요. 어머니가 더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요. 난 여기서 살고 싶은데. 어머니, 현우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요. 나중에 다시 집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언제? 다음 주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좋은 데 알아봤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강아지야, 미안하다. 할미가 집을 지키지 못했어. 일주일 후 이사 날이 왔어요.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현우 사진, 현우가 보낸 편지.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가시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30년을 산 집. 현우와 함께 웃고 울었던 집.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서 타세요. 할머니는 차에 탔어요. 창문 밖으로 집이 점점 멀어졌죠. 지영이는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볼 수가 없었거든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할머니도 말이 없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어머니,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차에서 내렸어요. 눈앞에 큰 건물이 있었죠. 푸른 소료양원. 간판이 보였어요.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들어가시죠.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아들이 팔을 잡아줬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접수를 하고 안내를 받았어요. 할머니의 방은 3층이었죠.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만 보였어요. 하늘은 좁았죠.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발걸음이 빨랐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았어요. 낯선 침대, 낯선 방, 낯선 냄새. 모든 게 낯설었어요. 현우, 강아지야. 할미가 어디 있는지 알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복도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도 들렸죠. 할머니는 가방에서 현우 사진을 꺼냈어요. 작은 액자였죠.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요. 강아지야. 할미. 보고 싶다. 밤이 깊어갔어요. 낯선 천장을 보며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안고 작게 흐느꼈어요. 푸른 소료양원 생활 일주일째. 할머니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죠. 하얀 천장, 형광등. 아, 여기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죠.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가니 다른 어르신들도 나오고 계셨어요. 대부분 무표정이었죠.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할머니,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젊은 요양보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따라갔죠. 식당은 넓었어요. 긴 테이블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죠. 30명쯤 됐어요.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배식을 받았죠. 흰 쌀밥, 미역국, 나물 반찬.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현우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 할머니는 겨우 밥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전 시간은 길었어요. 할머니는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텃밭도 돌봤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할머니는 현우 사진을 꺼내봤어요. 웃고 있는 현우. 강아지야. 잘 지내고 있니?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산책 시간이에요. 요양보호사였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오셔야 해요. 운동하셔야죠. 할머니는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1층 로비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도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도 있었죠. 자, 다 같이 밖으로 나가요.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이끌었어요. 할머니도 따라갔죠. 요양원 앞 작은 정원이었어요. 벤치가 몇 개 있었고 나무가 심어져 있었죠.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따뜻했지만 마음은 추웠어요. 옆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직 표정이 살아있네요. 네. 여기 오래 있으면 다 그렇게 돼요. 표정도 없어지고 말도 없어지고. 그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2주가 지났어요.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아들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죠. 현우한테서 편지가 또 왔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죠. 할머니,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 받았어요. 휴가 나오면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잘 모셔드리고 계시죠? 편하게 지내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강아지야. 할미는 지금. 하지만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요양원에 있다고? 아들이 날 버렸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현우가 걱정할 테니까요. 할머니는 결국 편지를 쓰지 못했어요. 3주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들, 공동 거실로 모이세요. TV 같이 봐요. 할머니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문을 두드렸죠. 김순자 할머니 나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공동 거실은 넓었어요. 큰 TV가 벽에 걸려 있었고 소파가 여러 개 놓여 있었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앉아 계셨어요. 15명쯤 됐어요. 할머니는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요양보호사가 TV를 켰어요. 오늘은 트로트 프로그램 보실 거예요. 어르신들 좋아하시잖아요. 화면에 황금 트로트라는 제목이 떴어요. 화려한 무대, 반짝이는 조명. 할머니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무대에 한 가수가 올랐어요. 중년 남자였죠.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 노래,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어요. 가다가 쉬어가는 정거장 같은 것. 옆에 계신 할머니가 할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 노래 아세요? 응, 좋아하는 노래야. 같이 불러요. 두 할머니는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프로그램은 1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여러 가수가 나와서 트로트를 불렀죠.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계속 따라 불렀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사랑 앞에 나타난. 목포의 눈물, 목포의 서름. 할머니의 목소리는 구슬펐어요. 애절했죠. 세월의 무게가 담긴 목소리였지만 살아있었어요.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봤어요. 눈이 반짝였죠. 어머, 할머니 노래 진짜 잘하시는데?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방으로 돌아갔죠. 할머니도 일어나려는데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그래.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죠. 그래. 다음에도 불러야지. 방으로 돌아와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이 조금 따뜻했어요. 노래를 부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 저녁을 기다렸어요. 황금 트로트가 방영되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째 되던 목요일 할머니는 공동 거실에 일찍 나갔어요. TV 앞 좋은 자리에 앉았죠.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모였어요. 아, 오늘 트로트 보는 날이네. 순자 할머니 온다. 같이 보자.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졌어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신인 가수 특집이었어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죠. 하지만 할머니는 옛날 노래가 더 좋았어요. 요즘 노래는 옛날 노래만 못해.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한번 불러보시죠. 할머니가 제일 잘 부르시잖아요. 에이, 진짜 할머니 노래 들으면 눈물 나온다니까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순자 할머니 목소리 정말 좋아요. 한번 불러주세요. 할머니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TV 화면에서는 한 가수가 비 내리는 호남선을 부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어요. 떠나가는 당신 뒷모습에 말없이 손 흔들어 봅니다.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런지 알 수가 없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조용히 들었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노래했어요. 현우 생각이 났거든요. 강아지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와, 순자 할머니 최고. 진짜 가수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노래를 부르니까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노래가 있어서 다행이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둥근 달이었죠. 할머니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강아지야. 할미는 노래 부르면서 기다릴게. 너 올 때까지.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가 살아났어요. 노래라는 불씨였죠. 푸른 소료양원 생활 2달째. 할머니는 이제 매주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황금 트로트를 보는 날이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공동 거실로 나갔어요. TV 앞 소파에 앉았죠. 순자 할머니, 오늘도 왔네요. 다른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죠. 그럼 봐야지. 저녁 6시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트로트 메들리 특집이었어요. 여러 노래가 이어서 나왔죠. 할머니는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 불렀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목포의 눈물, 목포의 설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절했어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였죠. 현우 생각을 하며 불렀어요. 옛날 남편 생각도 났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할머니는 계속 노래했어요. 그때 멀리서 한 젊은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이름은 수진이었죠. 25살이었어요. 수진은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목소리. 진짜 애절하다. 수진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거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도 감동받지 않을까? 수진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죠. 화면 속 할머니는 창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빛이 할머니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는 TV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떠나가는 당신 뒷모습에 말없이 손 흔들어 봅니다. 수지는 2분 정도 촬영했어요. 그리고 촬영을 멈췄죠. 이거 진짜 감동적이다. 그날 밤 수지는 자기 방에서 영상을 편집했어요. 자막을 넣었죠. 푸른 소료양원에 계신 김순자 할머니. 손자분이 군대 가신 후 매일 이렇게 노래하세요. 보고 싶은 손자를 위해 할머니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수지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이었죠. 업로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수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헐, 조회수가 10만이 넘어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나 달렸고요. 목소리가 진짜 애절해요. 유유. 할머니 응원합니다. 손자분 빨리 제대하셨으면. 눈물 나요. 이분 진짜 가수 하셔야 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대박.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공유했고 리포스트했죠. 조회수는 하루 만에 50만을 넘었어요. 이틀 후 조회수는 100만을 돌파했어요. 영상은 인스타그램을 넘어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으로 퍼져나갔죠. 댓글도 점점 늘어났어요. 할머니 소식 더 없나요? 손자분은 알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 응원할 수 있어요? 방송국에서 섭외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할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푸른 소료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매일 같은 일상. 밥 먹고 산책하고 방에서 쉬고 목요일이 되면 공동 거실로 나가서 황금 트로트를 보며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유명해지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죠. 일주일 후 조회수는 300만을 넘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요양원 할머니의 애절한 노래가 화제입니다. 손자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트로트 노래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방송국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멀리 강원도 어느 부대. 현우는 휴식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선임이 영상 하나를 보여줬죠. 야, 현우야. 이거 봐봐. 요양원 할머니 노래 부르는 거 완전 감동이야. 네. 현우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화면 속에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할머니. 떠나가는 당신 뒷모습에 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할머니. 화면 속 할머니는 너무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도 수척했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죠. 현우는 자막을 읽었어요. 푸른 소료양원에 계신 김순자 할머니. 요양원?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야, 현우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선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우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죠. 할머니의 애절한 목소리, 눈물을 흘리는 모습, 홀로 앉아있는 뒷모습,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현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이 흐려질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죠. 아버지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어. 현우는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거짓말쟁이. 나를 속였어. 현우는 생활관 밖으로 나갔어요. 화장실로 갔죠. 그리고 세면대에 손을 짚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현우는 주먹으로 세면대를 쳤어요. 쾅! 손이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현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그날 밤 현우는 편지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할머니, 영상 봤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거 몰랐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모시러 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강아지 올림. 현우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죠. 그 시각 푸른 소료양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강아지야. 할미 보고 싶니? 할머니는 현우 사진을 꺼내봤어요. 웃고 있는 현우. 우리 강아지. 할미가 조금만 버틸게.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복도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밤은 깊어갔죠.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몰랐어요. 자신의 노래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다는 것도 몰랐죠. 그저 현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틀 후 수진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GBC 방송국 황금트로트 PD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황금트로트요?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김순자 할머니 영상 봤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할머니 노래를 듣고 감동받으셨어요. 정식 무대에서 노래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할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뛰어갔어요. 할머니 방으로요. 똑똑. 할머니, 저예요. 누구? 수진이요. 할머니는 문을 열었어요. 왜 그러니?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 할머니가 TV 나가세요. 뭐?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제가 할머니 노래 부르시는 거 찍어서 올렸는데 지금 조회수가 500만이에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봤어요. 자신이 노래 부르는 모습이 이게 네, 할머니. 그래서 황금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시래요. 정식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나 같은 할미가 진짜 그런데 나가도 돼? 물론이죠. 할머니 노래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진짜야? 네, 진짜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나를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할머니는 현우 생각이 났어요. 강아지야. 할미가 TV 나간대.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너무 떨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우리 강아지도 볼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별을 보며 기도했죠. 제발 우리 강아지가 봤으면. 일주일 후 푸른 소료양원에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했어요. GBC 방송국이라고 적힌 차였죠. 차에서 4명이 내렸어요. PD, 작가, 카메라 감독, 조연출이었어요. 여기가 푸른 소료양원이네요. PD 김민수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층짜리 건물. 오래되어 보였죠. 자, 들어가 봅시다. 1층 로비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전화드렸던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PD 김민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은 제작진을 3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PD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벽지, 소독약 냄새, 복도에 놓인 휠체어들. 여기서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셨구나. 할머니 방 앞에 도착했어요. 똑똑. 할머니, 방송국 분들 오셨어요. 들어와. 문이 열렸어요. 작은 방.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 긴장한 게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PD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PD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할머니, 긴장 푸세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돼요. 그래요. 할머니 노래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젊었을 때부터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늘 노래를 불렀죠.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가족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손자 하나 키우며 살았어요. 이름은 현우. 제가 강아지라고 불러요. 강아지요? 네. 2살 때부터 키웠거든요. 부모가 이혼해서 저랑 남편이 키웠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는 작년에 군대를 갔어요. 그 아이가 제 전부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작가가 티슈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눈물을 닦았죠. 그럼 현우 씨가 군대 간 후에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이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해서. 아들분이요?
네. 현우 아버지요. 제 아들이죠. PD와 작가가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할머니, 실례지만 아드님께서 자주 면회 오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궜어요. 아니요. 한 번도, 한 번도요? 네. 침묵이 흘렀어요. PD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께서 사셨던 집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들이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취재 차원에서요. 할머니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죠. 취재를 마치고 제작진은 요양원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작가가 말했어요. PD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한 번도 안 온다는 게, 그리고 집도 이상해요.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한번 가봐야겠어. 그 집. 다음 날 제작진은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갔어요.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은 닫혀 있었죠. PD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지영이었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GBC 방송국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취재차 왔는데요. 지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요? 네, 이 집이 김순자 할머니 댁 맞죠? 아, 그게. 지영은 당황했어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야? 할머니 아들이었어요. 저, 방송국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제작진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방송국이요? 네, 김순자 할머니 취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네.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던데 자주 면회 가시나요? 그게. 아들은 말을 더듬었어요. PD는 주변을 둘러봤죠. 집안이 보였어요. 거실에는 새 가구들이 있었고 젊은 여자의 옷들이 널려 있었죠. 혹시 여기서 사시나요? 예. 할머니 명의 집에서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PD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제작진은 돌아섰어요. 차에 타자마자 작가가 말했어요.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등기부등본 떼어보자. 며칠 후 등기부등본이 나왔어요. 역시 집은 김순자 할머니 명이네요. 그런데 아들이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고 이건 방송에 내보내야 할 것 같아요. PD는 고민했어요. 할머니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일주일 후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방송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할머니는 손을 떨었어요. 진짜로 나가는 거예요? 네. 리허설도 있으니까 그 전날 오셔야 해요. 저희가 모셔갈게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송 일주일 전 할머니는 편지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요. 우리 강아지 할미가 TV에 나간다. 믿기지 않지? 할미도 믿기지 않는다. 황금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이야. 내가 좋아하던 그 프로그램. 다음 주 목요일이래. 혹시 볼 수 있으면 받아오. 할미가 얼마나 떨리는지. 꼭 봐라. 할미가 너한테 노래 불러줄게. 얼른 나와서 우리 같이 살자. 할미가 밥 해주고 싶구나.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강아지 사랑한다. 할머니.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죠. 강아지야. 꼭 봐라. 할미 노래. 방송 3일 전
PD가 할머니를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혹시 방송에서 할머니 사연을 소개해도 될까요? 사연이요? 네, 손자분 이야기요. 그리고 아드님 이야기도.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말해도 돼요. 혹시 집 이야기도 해도 될까요? 할머니 명의 집인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할머니도 이제 알았어요. 자신의 집에 아들과 다른 여자가 살고 있다는 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해줬거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어요. 우리 집을 빼앗긴 거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알면 뭔가 달라질 거야. 방송 전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TV에 나가요. 수백만 명이 자신을 볼 거예요. 떨린다. 정말 떨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강아지야. 받아오. 꼭 받아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달이었죠. 할머니는 달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강아지가 보게 해주세요.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방송 당일 아침,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손을 보니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오늘이야. 오전 9시 방송국 차가 푸른 소료양원 앞에 도착했어요. 수진과 함께 차에 탔어요.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았죠. 할머니, 긴장되시죠? 응, 많이 떨려. 괜찮으세요? 할머니 노래 정말 잘하시잖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오전 11시 방송국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GBC 방송국이라는 간판이 눈부시게 빛났죠. 할머니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자, 들어가시죠. 스태프가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할머니를 봤어요. 저분이 그 할머니시네. 영상에서 봤던 분. 와, 실물로 보니 더 감동이다. 할머니는 쑥스러웠어요. 대기실에 도착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했죠. 할머니, 여기서 준비하시면 돼요. 분장도 해드릴게요. 분장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얼굴에 화장을 시작했죠. 할머니, 피부가 좋으시네요. 그래. 할머니는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어요. 화장한 자기 얼굴이. 오후 2시 리허설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무대 뒤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할머니, 저기 무대 보이시죠? 저기로 걸어 나가시면 돼요. 무대는 거대했어요. 화려한 조명, 큰 스크린, 반짝이는 바닥. 한번 걸어 보실래요? 할머니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조명이 환하게 켜졌어요. 할머니는 눈이 부셨어요. 여기 서시면 돼요. 카메라는 저쪽에 있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너무 떨렸어요. 나 할 수 있을까? 오후 5시 본 녹화 시간이 다가왔어요. 스튜디오에 관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300명 정도 됐죠. 대기실에서 할머니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할머니, 물 드세요. 스태프가 물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한 모금 마셨죠.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PD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떨려요. 괜찮아요. 할머니 노래만 생각하세요.
손자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사연도 나갈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힘내세요. 할머니. PD는 할머니 어깨를 토닥였어요. 오후 6시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스튜디오 조명이 환하게 켜졌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MC가 무대에 등장했어요. 안녕하세요. 황금 트로트입니다. 짝짝짝짝.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요양원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화면에 할머니 영상이 나왔어요. 창가에서 노래하는 모습.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분이다. 와. MC가 계속 말했어요. 김순자 할머니, 78살이십니다. 손자 현우 씨를 2살 때부터 키우셨습니다. 화면에 어린 현우와 할머니 사진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현우 씨를 강아지라고 부르며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단둘이 살아오셨죠. 관객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런데 MC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현우 씨가 군대를 가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할머니 집 사진이 나왔어요. 낡은 단독주택. 그리고 MC가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할머니 명의의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쾅!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죠.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아들이 어떻게. MC가 계속했어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매일 손자를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이 SNS에 올라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죠. 화면에 할머니 영상이 다시 나왔어요. 떠나가는 당신 뒷모습에 할머니의 애절한 목소리. 관객들 중 몇몇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 시각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 거실 소파에 할머니 아들과 지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평소처럼 예능 프로그램을 보려던 참이었어요. 오빠 뭐 볼까? 그냥 황금 트로트나 볼까? 채널을 돌렸어요. 그 순간 화면에 할머니가 나왔어요. 엄마, 아들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지영도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게, 화면에서 MC가 말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할머니 명의의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게, 어떻게. 지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오빠, 우리 방송에 나온 거야.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띠링링링. 아들은 핸드폰을 봤어요. 친구들, 지인들. 전화가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문자도 쏟아졌죠. 야, 너 지금 TV 봐. 너 미쳤어?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인간 쓰레기네. 완전 개새끼. 아들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 인스타그램, 내 페이스북. 지영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댓글이 폭탄처럼 달리고 있었죠. 남의 시어머니 집 빼앗은 년. 양심도 없냐? 똑같이 당해봐라.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던졌어요. 스튜디오에서는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자, 그럼 김순자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강아지야.
할미 힘내야지. 할머니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할머니를 비췄어요. 눈이 부셨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짝짝. 할머니는 무대 중앙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MC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긴장되시죠?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오늘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비 내리는 호남선이요. 좋은 선곡이네요. 시작하시죠. MC가 물러났어요.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스포트라이트만 할머니를 비췄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떠나가는 당신 뒷모습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구슬프고 애절했어요. 세월의 무게가 담긴 목소리였죠. 말없이 손 흔들어 봅니다. 관객들이 숙연해졌어요. 할머니는 계속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런지 알 수가 없어서. 할머니는 현우를 떠올렸어요. 군대 간 현우, 보고 싶은 현우, 가슴만 메어집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관객들도 울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노래가 끝났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짝짝짝짝짝짝짝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MC가 다가왔어요. MC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저 우리 강아지만 다시 볼 수 있으면 그것만 바랍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강아지, TV 보고 있니? 할미가 보고 싶다. 할머니는 카메라를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얼른 나와서 할미 밥 해주고 싶다.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강아지 사랑한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울고 있었죠. 그날 밤 SNS가 폭발했어요. 해시태그 김순자 할머니, 해시태그 요양원 할머니, 해시태그 아들인간 쓰레기.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할머니 관련 키워드였어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진짜 눈물 나요. 아들 정말 최악이다.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법적 조치해야 한다. 집 당장 돌려드려야 해. 현우 씨도 빨리 알았으면. 뉴스에도 나왔어요. 황금 트로트에 출연한 김순자 할머니의 사연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어머니 명의의 집을 차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방송 다음 날 아침, 푸른 소요양원 1층 로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자들, 방송국 관계자들, 그리고 할머니를 응원하러 온 일반인들까지. 꽃다발을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응원하러 왔어요. 요양원은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에 사람들이 가득했죠. 이게 무슨 일이지?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문을 열자 수진이 흥분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할머니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뭐? 그리고 아래에 사람들 엄청 많이 왔어요. 할머니 응원하러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요양원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어요. 차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할머니 아들이었죠. 얼굴이 초췌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죠. 아들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봤어요. 저 사람, 할머니 아들 아니야? 맞다, TV에서 봤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죠. 3층 할머니 방 앞에 도착했어요. 똑똑. 어머니.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아들은 다시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죠. 무슨 일이냐? 어머니.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건. 그래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네.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냐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다시 모시겠어요. 필요 없다.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방송 출연료 때문에 온 거지?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빛 보면 안다.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거.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돈이 든 봉투였거든요. 방송국에서 받은 출연료다. 얼마 안 되지만. 할머니는 봉투를 침대 위에 던졌어요. 가져가라. 어머니. 그리고 집도 내가 가져라. 어머니.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없었죠. 대신 이게 마지막이다. 무슨,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혼자 해라. 난 더 이상 너를 아들로 볼 수 없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제발, 나가라.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복도에까지 들릴 정도로요.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할머니는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봤어요. 차갑게 쳐다봤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할머니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죠.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끝났다. 이제 끝났어. 할머니는 현우 사진을 꺼내봤어요. 강아지야. 할미가 이제 너만 기다리면 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했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2달 후 강원도 어느 부대 현우는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일주일 남았다. 현우는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현우는 매일 밤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TV에 나온 할머니, 눈물 흘리며 노래하던 할머니. 제가 꼭 모시러 갈게요. 제대 전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할머니를 만나요. 할머니, 많이 변하셨을까? 걱정도 됐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제대일 아침,
현우는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죠. 낯설었어요. 현우야, 제대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지내. 동기들과 후임들이 배웅해줬어요. 현우는 감사 인사를 했죠. 부대 정문을 나섰어요. 현우는 심호흡을 했어요. 자유의 공기였죠. 이제 할머니한테 간다. 현우는 곧장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오후 2시 푸른 소료양원 앞. 현우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층짜리 건물. 할머니가 계신 곳.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리가 떨렸죠. 할머니. 현우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 할머니 면회 왔는데요. 아, 네. 3층이에요. 혹시 손자분이세요? 네. 직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께서 매일 기다리고 계셨어요. 빨리 올라가 보세요. 현우는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3층, 복도 302호. 할머니 방 앞에 섰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누구?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현우는 목이 메었죠. 할머니, 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야윈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죠. 강아지야. 할머니. 둘은 서로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는 현우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강아지야. 우리 강아지. 왔구나. 왔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현우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얼마나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현우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많이 컸네. 우리 강아지. 많이 컸어.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둘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죠. 할머니, TV 봤어요. 할머니 노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 할미 떨렸는데. 목소리 진짜 최고였어요. 관객들 다 울었잖아요.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에이, 할머니, 이제 여기서 나가요. 제가 모실게요. 그래, 나가자. 우리 같이 살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죠. 일주일 후 현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현우 씨 맞으신가요? 저는 황금 트로트 PD 김민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현우 씨,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다음 주에 특별 무대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시 출연하시는데요. 현우 씨도 함께 무대에 서시면 어떨까 해서요.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네, 할머니와 듀엣으로 한 곡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은 노래를 잘 못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라면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현우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어요. 할머니, 왜 그래? 우리 같이 무대 서요. 같이 노래 불러요. 뭐? 현우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우리가 같이? 네. 할머니랑 제가 같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강아지야. 정말? 네, 할머니. 꿈 같죠? 저도 그래요. 할머니는 현우를 꽉 안았어요. 고맙다. 우리 강아지.
고맙다. 일주일 후 황금 트로트 특별 무대 날이 왔어요. 오후 3시 방송국 대기실. 할머니와 현우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떨려요. 할미도 떨린다. 현우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할머니,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같이니까요. 그래, 같이니까. 분장을 마치고 리허설을 했어요. 무대에서 함께 노래를 불러봤죠. 노래는 사랑의 미로였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였죠. 리허설을 마치고 PD가 말했어요. 완벽해요. 본 녹화 때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오후 6시 생방송 시작. 스튜디오에 관객들이 가득 찼어요. 400명쯤 됐죠. MC가 무대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난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김순자 할머니, 오늘 다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 그리고 오늘은 더 특별한 분이 함께 하시는데요. 할머니의 손자 박현우 씨입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현우 씨는 최근 제대했고 할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함께 무대에 서십니다. 무대 뒤에서 할머니와 현우는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가요. 그래, 가자.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둘은 함께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환하게 켜졌어요.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짝짝. 할머니와 현우는 무대 중앙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현우는 관객들을 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 카메라, 조명, 떨린다. 하지만 옆에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용기가 났죠. 음악이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먼저 노래를 시작했어요. 이 길이 다시 그대 품으로. 나를 데려다 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애절했어요. 구슬펐죠. 관객들이 숙연해졌어요. 이어서 현우가 불렀어요. 헤매고 헤매어도 끝이 없는 이 사랑의 미로. 현우의 목소리는 할머니보다 서툴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둘이 함께 불렀어요. 돌고 돌아도 제자리인 이 사랑의 미로. 할머니와 현우는 서로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대 없인 살 수 없어요. 사랑의 미로. 노래를 부르는 내내 둘은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관객들도 울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마지막 소절이 끝났어요. 이 사랑의 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짝짝짝짝짝짝짝.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전부 일어났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브라보. 최고예요. 할머니, 현우 씨. 할머니와 현우는 무대 위에서 서로를 꽉 안았어요. 강아지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 사랑해요.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MC가 다가왔어요. MC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현우 씨,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현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군대 있는 동안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강아지. 할미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전부야. 할머니는 관객들을 봤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같은 할미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객들이 또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짝짝.
방송이 끝나고 할머니와 현우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둘은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죠.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그래, 해냈어. 우리. 현우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둘이서. 한 달 후, 할머니와 현우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할머니가 방송으로 번 돈과 현우가 일해서 모은 돈을 합쳐서 마련한 집이었죠. 작은 투룸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햇빛이 잘 들었죠. 할머니, 여기 어때요? 좋다. 너무 좋다. 할머니는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상추, 고추, 파. 현우가 준비한 거였죠. 할머니, 이제 다시 텃밭 가꾸실 수 있어요. 강아지야. 고맙다. 할머니는 화분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났죠. 저녁 6시, 부엌에서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강아지야, 밥 먹어라. 네, 할머니.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된장찌개, 김치, 상추쌈.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 현우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 맛. 정말 오랜만이다. 할머니, 내일부터 일 시작해요. 일? 네, 편의점 다시 구했어요. 오전만 일하고 오후엔 집에 있을게요. 고생 많다. 우리 강아지. 괜찮아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할머니는 현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황금 트로트가 재방송되고 있었어요. 우리 나오네. 화면에 할머니와 현우가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 진짜 잘했네요, 할머니. 그러게. 둘은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저녁 9시쯤 현우는 기타를 꺼냈어요. 할머니,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그래. 현우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서툴렀지만 따뜻했죠. 할머니는 현우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어요. 노래가 끝나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 황금 트로트 무대에서 제가 기타 반주해드릴게요. 그래라,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계속 노래하실 거죠? 응, 계속할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당연하죠. 할머니 목소리 최고인데요. 할머니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밤 10시, 현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도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강아지 잘 컸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할미도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옆방에서는 현우가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소리.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이렇게 김순자 할머니와 박현우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머니와 현우처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난하다고, 평범하다고 해서 무시받아서는 안 돼요. 할머니는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대에서, 그리고 집에서, 현우와 함께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순간, 혹은 힘든 시간을 이겨낸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 꼭 안아주세요.